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아침인데요. 방금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AI 관련 주요 뉴스 자료들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받아서 빠르게 훑어보고 핵심 내용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특히 AI 시장의 정말 큰 흐름이죠. 그중에서도 인프라 투자, 그리고 여기서 따라오는 이 전력 문제,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내용 잘 들어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AI 얘기 전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잠깐만 짚고 가죠. 로이터가 오늘 그러니까 10월 3일자로 보도한 걸 보니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네, 신중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또 시장에서는 그래도 10월에는 금리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기대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물론 미국 정부 셧다운 강행성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가 미뤄지고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만 그래도 위험자산 시장은 이런 정책 변화 기대감 같은 걸 안고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뜨거운 주제 AI 시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와, 올해 AI 분야 투자는 정말 대단했죠?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벤처 캐피털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구축, 또 핵심 칩 개발까지 그냥 돈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금이 그야말로 몰려들고 있죠.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보면 그림이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먼저 AI 시대를 위한 거대한 공장을 짓습니다. 데이터 센터죠. 네,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그 공장 안에 들어갈 핵심 기계, 바로 AI 칩을 설치하고요. 맞습니다. 연산을 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공장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매일 쓰는 AI 앱이나 서비스 같은 거요. 이런 순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은 바로 이 첫 단계, 공장 짓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로 오늘 10월 3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잖아요, 블랙록. 네, 그렇죠. 이 블랙록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라는 곳을 인수하는데 규모가 무려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6조 원이 넘어요. 와, 26조. 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거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뉴스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감당하려면 초대형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걸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지어야 하는지 이게 이제 핵심 과제가 됐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투자가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인 건물, 이 인프라 자체에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직접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기반에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장 비유가 아주 딱인데요. AI 시대를 위한 초대형 스마트 팩토리 부지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촘촘하게 건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형 스마트 팩토리 부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 건설이 막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웃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냥 단순히 땅 파고 건물 짓는 회사 말고요. 네, 바로 그 팩토리를 실제로 돌리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 그리고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서버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 전력 공급 장치. 중요하죠. 그리고 서버에서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걸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 냉각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서버들을 차곡차곡 꽂아두는 랙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필수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그냥 텅 빈 건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 하단. 그러니까 최종 AI 서비스가 아니라 이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번 블랙록 인수 같은 이런 대규모 M&A나 증설 계획은요, 이런 기업들한테는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꾸준한 주문 증가, 즉 발주 증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기반 시설을 만드는 기업들, 확실히 수혜가 있겠네요. 그런데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요. 어제 관련 기업들 주가를 보니까 버티브가 0.88% 빠졌고 이튼도 0.89%,
G 번호반은 1.88% 하락했더라고요. 이렇게 큰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 증설 관련된 기대감은요, 이미 꽤 오랫동안 시장에 반영되어 왔어요. 아, 이미요? 네, 그래서 이번 블랙록의 인수 소식 자체는 물론 굉장히 큰 뉴스지만 이게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정보다라기보다는 기존의 흐름을 확인시켜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화빈 사살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 하락은 이런 뉴스 발표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나 아니면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그 상승 부담감을 소화하는 과정,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요, 이런 대규모 투자가 결국에는 해당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변동성보다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장 안의 기계, 즉 AI 칩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로이터가 오늘 10월 3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AI 칩 개발 분야에서 꽤나 주목받았던 스타트업이죠. 세레브라스요. 아, 세레브라스요. 웨이퍼 스케일 칩으로 유명했죠. 맞습니다. 그 세레브라스가 미국 증시 상장 IPO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건 좀 부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까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요, AI 칩 시장 경쟁이 그만큼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옥석 가리기는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요. 네. 세레브러스가 그 거대한 웨이퍼 스케일 칩, 기술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철회했다는 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가 만만치 않구나,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경쟁이 치열하긴 한가 보네요. 스타트업을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잠깐만, 그 기계가 정말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거야? 하고 더 깐깐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AMD처럼 이미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한 대형 패브리스 기업들, 그러니까 설계는 잘하지만 생산은 다른 데 맡기는 큰 회사들이죠. 혹은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막대한 자본력과 또 자기네 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칩을 개발하는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군요. 실제로 어제 보면 관련주인 엔비디아는 한 0.73% 빠졌고 AMD는 2.98%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건 뭐 세레브라스 뉴스 영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술주 약세 흐름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이 심화되면서 확실한 강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이다. 이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아주 멀리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이것도 로이터가 오늘 10월 3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이 사람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우주 공간에 기가와트급 전력을 쓰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기가와트급을 우주에. 네,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다니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흥미롭고 뭐랄까 상상력을 엄청 자극하는 아이디어죠. 이 구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요? 네,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처럼 뭐 날씨가 흐리거나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24시간 발전 가능. 그렇죠. 둘째는 물리적인 제약 극복입니다. 지구에서는 데이터 센터 지을 땅 찾기도 어렵고 특히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히는 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맞아요. 발열 문제. 근데 아주 넓고 또 극자원인 우주 공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일리 있네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야말로 개념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실현되려면 뭐 천문학적인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난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데이터를 우주랑 지구 간에 빠르게 주고받는 문제도 그렇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해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렇죠. 하지만 이 발언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나 발열 문제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거라는 거고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투자가 계속 나올 거라는 점입니다. 아, 단순히 효율 개선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뭐 전력 효율 조금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전력 생산 방식 자체, 열 관리 방식, 심지어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둘 건지 그 위치까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제프 베이조스의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전력 생산 및 공급, 또 첨단 냉각 기술, 우주 통신 인프라 이런 분야들이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장기 투자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네, 비유하자면 데이터 센터를 그냥 높은 건물 옥상에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구라는 건물 지붕, 그러니까 진짜 우주 공간에 띄워버리자, 뭐 이런 발상인 셈이죠. 참고로 어제 관련주인 아마존 주가는 1.32% 하락했는데요. 이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거시 경제적 요인이나 시장 전반의 분위기 영향이 더 컸다고 봐야 할 겁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라 상상만 해도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동시에 AI가 앞으로 진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지 이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블랙록의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 인수처럼 AI 시대의 공장 부지인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다. 네, 물리적 인프라 투자. 둘째, 세레브러스의 IPO 철회 소식처럼 공장 기계인 AI 칩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타트업들은 좀 신중해지고 있고 시장이 옥석가리기에 들어갔다. 맞습니다. 셋째, 제프 베조스의 언급처럼 미래에는 데이터 센터의 이 엄청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공간 활용 같은 정말 상상 초월의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네, 핵심은 역시 AI 혁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 시설 구축,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는요, 실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장비와 설비, 흔히 말하는 삽과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골드러시 때 찬바지 팔 리바이스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비유죠. 오늘 언급된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짚어볼게요. 먼저 버티브, 티코늄 VRT인데요.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를 설치하는 렉부터 시작해서 전력 공급 및 관리 시스템,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중요해지는 열 관리, 즉 냉각 솔루션까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물리 인프라를 제공하는 강자입니다. 냉각이 정말 중요해지는군요. 네. 특히 데이터 센터 집적도가 막 올라가면서 열 관리가 점점 더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버티브의 전문성이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AI 기업들이 설비 투자, 즉 CAPEX를 늘리면 늘릴수록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죠. 어제의 주가 하락, 마이너스 0.88%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조정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튼입니다. 티커 ETN. 이튼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전력 관리 기업인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나눠주는 변압기나 스위치 기어 같은 배전, 파워 디스트리뷰션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전이요? 네, AI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전력망과 연결하고 또 내부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튼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어제 주가는 0.89%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는 G버노바, 비커 GEV입니다. GE에서 분사한 에너지 전문 기업이죠. 발전 설비하고 그리드, 즉 전력망 솔루션을 다 제공합니다. 발전과 송배전 둘 다요. 네. 데이터 센터는 뭐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전기를 엄청나게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 능력도 중요하고 또 생산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송배전망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지휘번호반은 이 두 영역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거죠. 어제 주가는 1.88%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티커 AMGN입니다.
아마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통해서 AI 인프라 수요를 직접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아, 수요자이자 공급자네요. 맞습니다.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인 거죠.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데이터 센터 발언은 아주 먼 미래의 비전이지만 현실에서는 AWS 성장을 위해서 계속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어제 주가는 1.32% 하락했고요. 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결국 당장은 AI 공장 자체를 짓고 그 공장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 냉각 같은 핵심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 여기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럼 이런 해외의 큰 흐름을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시장과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당연히 해외의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 증설 움직임은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분야와 관련 기업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 기업들처럼 직접 AI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숨은 조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은 조력자들 기대되는데요. 첫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설비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효성중공업 종목 코드 298040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고압 변압기 같은 중전력 기기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요. LS 일렉트릭 종목 코드 010120은 전력 시스템이나 자동화 솔루션에 강점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역할도 중요한데 한정 KPS 종목 코드 051600처럼 발전소 정비나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력기기 소재 및 부품 분야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선과 케이블이 들어가거든요. 아, 전선도 엄청나겠네요. 네. 그래서 일진전기 종목 코드 103500이나 대한전선 종목 코드 01440 같은 기업들은 이런 전력 케이블 수요 증가, 그리고 변압기 같은 관련 부품 수요 확대에 따라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데이터 센터 설계 및 시공, EPC 분야입니다. 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요, 일반 건물하고는 다르게 매우 복잡한 설계와 시공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수 건물이니까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 종목 코드 028600이나 현대건설 종목 코드 0007100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들려오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뉴스를 접하실 때 국내에서는 이런 전력 설비, 건설 엔지니어링, EPC, 케이블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지표가 있는데요. 전력 설비의 생산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하고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고 있는지. 아, 리드 타임. 네. 그리고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 백로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걸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토요일이라 한국 증시는 쉬는 날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달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핵심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AI 공장 건설과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한 막대한 전력 확보라는 과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AI 칩 스타트업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 과제에 직면했고 제프 베이조스가 던진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화두는 아직 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적어도 현재 시장의 관심과 투자는 이 AI 공장을 짓고 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기술 발전의 필수 조건인 이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 혹은 사례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아, 생각 못한 문제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전력망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거나 아니면 냉각에 쓰는 막대한 양의 물 때문에 수자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는 것 말고 미래에는 또 어떤 창의적인 기술 혁신들이 나타나게 될지 이걸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